보쌈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4 그 3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대한제국 성립의 의의를 이해하고 광무개혁의 주요 내용과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독립협회를 하면서 독립협회에 대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걸 좀 덜 했습니다. 근데 그 독립협회에 대한 복습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한제국 이야기까지 같이 해볼 텐데요.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독립문을 세운 독립협회는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우리나라 왕이 가 있는 동안 너무나 많은 이권이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죠. 이러한 여론 속에서 이제 고종도 경궁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의 덕수궁이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연호를 광무라하고 황제 즉위식을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무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랬던 독립협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만민 공동회를 열어서 많은 운동들을 펼치죠. 특히 러시아에게 넘어간 이권들을 수호하기 위한 자주국권운동, 이권 수호운동을 주로 펼쳐갔었고요. 관민공동회 박정현 같은 사람까지 참석시켜가지고 자유민권운동, 그래서 우리도 의회를 만들어보자, 의회 설립운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화정을 추진하려 한다는 모함 속에서 보수적인 단체들, 황실의 측근들이 만든 황국협회와의 충돌이 있었고 결국 고종은 둘 다 없애라 라고 하면서 독립협회가 해산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여튼 만들어졌던 왕이 황궁에서 만들었던 나라 대한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관파천 이후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게 됐고 고종의 황궁 요구가 심했고 결국 고종은 돌아와서 연호를 광무라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조선 호텔이죠. 그 앞에 하늘에다 제사를 모시고 환구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말은 독자적인 천하를 가진 황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황제에 오릅니다. 나라 이름을 한이라 하죠. 대한민국 할 때 나라 한. 그래서 대한. 나라 이름이 한인데 보통 청나라 하면 대청, 명나라이면 대명제국 하듯이 이제 우리도 뭐가 된 겁니까? 대한제국이 된 거죠. 당시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에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이 좀 줄었습니다. 경제적인 침탈에 서로 집중하고 있었죠. 그래서 외세의 간섭이 약화됐다라는 정세도 이용해서 이제 제국을 선포한 거죠. 연호를 광무라하고 대한제국이 수립됐습니다. 고종은 황제권 강화를 추진합니다. 독립협회가 계속해서 요구했던 게 뭡니까? 중추원 관제를 선포까지 하게 했던 게 바로 의회 설립이죠. 백성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치를 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황제는 그럴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독립협회를 해산하고 나서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입헌 군주국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데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일종의 헌법적인 성격을 갖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죠. 여기에는 황제가 모든 군대 통솔권 뿐만 아니라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모든 권을 다 갖고 있는 전제 군주국가다. 입헌 군주국가 안에 여기는 전제 군주국가야. 대한제국은 황제가
모든 걸 다 해먹는 나라야 라는 걸 분명히 하죠. 고종의 중심이 돼서 일단 뭐 점진적이 됐든 급진적이 됐든 국민들은 이제 백성들은 근대 국가로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근대 국가를 내가 황제가 이끌 테니까 나를 따라와. 요즘 표현대로 한다면 압축 성장을 할게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는 고종은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라는 구본 신참을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정해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해 갑니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원수부를 설치해서 모든 군권을 황제와 황태자가 장악을 하죠. 그리고 진위대, 친위대 등의 병력들을 더욱더 증가시킵니다. 왕실을 지키는 서울에서 왕실을 지키는 친위대, 지방은 진위대, 그리고 무관학교를 설립하죠. 제대로 된 장교를 길러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김좌진이라든가 지청천 같은 분들이 이 육군 무관학교에서 배출되죠.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군도 창설해서 비록 이렇게 일본의 농간에 의해서 거의 화물선 수준의 무포만 몇 개 단 거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전함 같은 이렇게 배도 만들고요. 신식 해군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제 세금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돈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도대체 누가 얼마만큼의 땅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양지아문을 만들어서 측량한다. 땅을 측량하는 기관을 만든 겁니다. 양지아문을 설치해서 양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측량하고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거죠. 전 국토의 3분의 2 정도 되는 땅까지 다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제 누구의 소유인지 알았으면 그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증명서를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로 확립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계를 발급합니다. 지계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지계아문을 설치해서 여기서 이제 지계를 발급하게 합니다. 나중에 이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은 1902년에 통합됩니다. 그 위에도 이제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근대화를 해 가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업을 이렇게 하겠죠. 식산흥업 정책을 펼칩니다. 왜 안 쓰죠? 식산흥업 정책을 펼치죠.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대적인 공장도 만들고 회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근대적인 교통 통신 시설도 도입하고요. 각종 학교들, 특히 뭐 기술학교 같은 걸 많이 만듭니다. 기술자를 양성해야 되니까 서양의 근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생도 파견하고요. 이런저런 노력들을 했던 고조 광무 황제. 그래서 이 시기의 개혁을 광무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섬유, 운수, 광업, 철도 분야의 근대적인 공장도 만들어졌고 상회사 같은 회사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한성은행, 대한천인은행 같은 은행도 만들어졌고 전화도 가설됐고 통신 그 다음에 이제 전차, 철도 뭐 이런 것들도 부설을 하고 황실이 중심이 돼서 가장 돈이 있는 게 황실이니까 나름 이렇게 외모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나라 개혁, 광무개혁 그런 나라 대한제국. 내용이 짧아서 오늘은 금방 끝났네요. 10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저도 빨리 끝나니까 좋네요. 30강은 여기서 30강 맞죠? 30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